윤석열 당선인 이번 정권의 부동산 공약 압축을 하게 되면요,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은 빨리 안 돼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를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정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 단독으로 구조 안전성, 구조 안전성 통과해야 모든 게 진행이 되잖아요. 정비 사업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곧 시행이 될 거고 정부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분양 제도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도 곧 시행이 될 것 같고, 대출 지금 1주택자 LTV 80%로 높였죠.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곧 시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이냐 아니면 법 개정이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정하거나 없애야 된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도 조정해야 된다.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해야 된다. 공공참여.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신속통합기획. 그래서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 신속통합 재건축, 신속통합 재개발. 이런 얘기가 많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 관심이 많아서 진행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임대재산법,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재산세 종부세 통합. 요거 14억 올라갔죠. 그 종부세 공제 금액이 14억 올라갔고요. 공정시장가액 반영 비율, 그다음 다주택 양도세 1년 한시적 배제, 이렇게 이런 것들 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정권 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이게 신도시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 보면은 중동 신도시, 평촌 신도시, 삼본 신도시는 용적률이 200%예요. 다. 2종이 용적률이 200%입니다. 근데 법에는 250%예요, 원래. 여기는 용적률을 더 늘릴 만한 여유가 없어. 재건축해도. 그래서 특별 건축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산 신도시하고 분당 신도시는 용적률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169%고 분당 신도시는 184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1번은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용적률을 볼 때는. 그런데 2번은 분당 신도시고 이쪽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나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용적률은 여유가 더 있지만은 여기로 가는 것도 좋다. 왜? 강남이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의 모든 출발점은 서울이에요. 일단 서울하고 가까운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어디에 가까운 거? 아파트 얘기예요, 아파트 얘기.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택이나 아파트는 강남에 가까운 데가 좋겠죠. 그래서 여기나 여기 정도로 한번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인구 따라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오늘 아시아 얘기잖아요. 이제 그 캄보디아, 라오스, 캄보디아.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데가 이제 기회가 있어요. 선진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이 때는 돈 벌 기회가 많았어요. 왜? 모든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통했어. 이렇게 좀 해도 그냥 통했어. 규정이 애매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규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보가 통합이 되고, 통계자료가 정리가 되고, 그래서 기회는 이제는 좀 후진국으로 가야 기회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인구가 출생아 수, 혼인 수 문제를 한번 그래프로 봤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보시면 1992년에 73만 명이 출생을 했는데 작년에 26만으로 줄어들었어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거의. 그 다음에 혼인 건수도 92년에 42만 명이 혼인을 했는데 지금 19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이거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민감하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인구가 45억인 아시아 쪽으로 눈 좀 돌리자. 중국이 15억이라고 하지만은, 13억이라고 하지만은, 아시아 45억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나만의 지역을 개척을 하셔야 돼요. 개척하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만 들어야 될까요? 가보셔야 돼요. 어떻게?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가봐야 이게 여가 미래 가치가 좀 있고 희망이 있는 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안 가보시면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어렵게 저쪽하고 섭외를 해서 체류 비용을 또 여기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요. 비행기 값만 내시면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비행기 값만 본인이 부담하시면은 2박 3일 동안 먹고 자는 거 또 투어도 시켜주고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행사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있는 쪽으로 눈을 좀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서울 인구가 이제 이탈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1,0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후의 상황인데 코로나 후에 분석을 데이터를 좀 만들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관광지하고 레저 스포츠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거 당연한 거죠. 관광지하고 레저 스포츠. 관광지는 30%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이동량 증감률이죠. 레저 스포츠 쪽으로 22.6%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광지와 레저 스포츠 쪽으로 우리가 거기에 연관된 쪽으로 부동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관광지가 동남아가 많잖아요. 레저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좀 넓혀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한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다 서울에 불패, 명동 불패, 불패란 말이 많아요. 서울 수도권 불패, 아파트 불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후기 때문에 다시 봐야 돼요. 시장을 다시 봐야 되는데 상권보다 이제 입지고요. 상권보다 아이템, 수도권, 차량, 동선, 관광지.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도 관광지가 요즘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 그동안에 외국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동남아일 겁니다. 동남아.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여행지에 휩쓸고 지나간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간대요. 그래서 동남아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이제 가는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사례 그냥 이미지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마카오 MGM 호텔이죠. 요거는 이제 이건 호텔인데 사람 근육처럼 되어 있죠. 실제 현장 가서 보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뭐 마카오를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분위기를 좀 가서 캄보디아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이제 어디 가나 우리는 한강이지만 거기는 메콩강이잖아요. 메콩강 강변에 부동산은 앞으로 지금 거기가 전두환 때 지금 박정희 때 후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쭉 이렇게 올라오고 보면은 거기에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죠. 호텔 안에 베네시안 호텔이라고요. MGM 호텔. 이렇게 성냥박 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모방해서 우리나라도 서울에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파리지엔 호텔이라고 프랑스. 요거 거의 실물 크기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커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그냥 굉장히 웅대합니다. 요거는 이제 윈팰리스 호텔. 이 윈팰리스 호텔이 마카오에서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왜 중심이냐? 요거 수요 때문에 이게 물쇼하고 워터쇼라고 있어요. 아마 다이빙 선수들 같아요. 다이빙 선수들 아니면 그렇게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할 수가 없는데 40m, 50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는 타이어. 저기서 다이빙을 살아남을까 싶은데 그 다이빙을 막 합니다. 그런 물쇼가 있어요. 그런 거는 꼭 가서 보셔야 돼요. 갤럭시 호텔. 여기 현장 실제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굉장하죠.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고 부채는 내 지갑에 돈을 빼낸다. 이 말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